전 세계에서 시간당 100명이 외로움 때문에 죽습니다. 2025년 6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숫자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87만 1000명입니다. 자,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상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롭다고요. 자, 혼자 밥을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혼밥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유튜브 보면서 먹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탁에 앉아요. 반찬을 놓아요. 그런데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5년. 매일 세 끼를 혼자 먹습니다. 자, 독거노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안 먹게 된다고요. 끼니를 거르다 보니 영양실조가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게 아니에요. 몸을 직접 공격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외로움과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9% 높아집니다. 뇌졸중 위험은 32% 증가해요. 치매 발병 확률은 무려 40%나 올라갑니다. 미국 의무총감 비베크 머시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요. 근데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롭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담배 한 갑씩 피우시면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건강 망가진다고 말리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일 혼자 밥 드시고 혼자 텔레비전 보시고 혼자 주무시면요. 그건 걱정을 안 해요. 원래 노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면 외로움도 담배처럼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몸을 망가뜨릴까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에요. 매일 외롭다고 느끼면은 그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자, 몸이 항상 전쟁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노인에게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34% 높게 나타났어요. 혈당 관리도 75%더 부실했습니다. 예, 둘째, 뇌가 쪼그라듭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를 쓸 일이 없어져요. 안 쓰는 근육이 퇴화하듯이 안 쓰는 뇌도 퇴화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4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14%, 네, 혈관성 치매 위험은 17% 높아졌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만성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심장병, 당뇨, 암까지 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했다는 겁니다.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외로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밖에 나가기 싫어져요. 밖에 안 나가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사람을 못 만나면 더 외로워져요. 더 외로우면 더 우울해지고요.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은 혼자 힘으로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비율이 32.8%예요. 2020년에는 19.8%였거든요. 3년 만에 13%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2025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이에요. 1051만 명입니다. 독거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 기준 213만 8천 가구가 65세 이상 1인 가구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독거노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첫째, 핵 가족화입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들까지. 그런데 지금은 부부와 자녀 둘이 기본 가족이에요.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만 남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혼자가 됩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가 10.3%밖에 안 돼요. 2020년에는 20.1%였거든요.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 수명은 그만큼 안 늘었어요.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6세예요. 17년 동안 아프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그 17년을 혼자 버텨야 해요. 몸은 아프고 곁에 사람은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셋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예요. 평균의 약 3배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 해도 돈이 들고 경로당에 가려 해도 교통비가 들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고독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이에요. 2022년 3,559명에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더 무거운 숫자가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에요. 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0.6명이에요. OECD 평균인 16.3명의 약 2배 반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838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루 평균 10.5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35.7%, 이제 건강 문제가 32.8%, 외로움이 14.3%로 조사됐어요. 외로움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10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도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외로워지고 아프면 밖에 못 나가니까 외로워져요.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삶의 의지가 꺾입니다. 결국 외로움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건 우울한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공중보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만들었어요. 일본도 2021년에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AI 스피커를 활용한 말벗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어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함께 밥 먹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부모님께 전화와 한 통 드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5분이면 됩니다. 명절 때 한 번 찾아뵙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와 교류가 단절된 노인이 9.8%예요. 10명 중 1명은 자녀와 연락조차 안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2050년이면 국민 40%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지금보다 2배예요.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족 간 유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AI 말벗 서비스, 화상통화, 소셜 로봇 같은 것들이 완전한 대체는 아니지만 외로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외롭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아프면은 병원 가듯이 외로우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참을수록 병이 됩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외로움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시간당 100명이 사망합니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만큼 건강에 해로워요. 치매 위험 40% 증가,
심장병 위험 29% 증가, 조기 사망 위험 26% 증가, 한국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예요.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우울증이에요. 외로움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인 우울증은 왜 발견이 어렵고 왜 치료가 늦어질까요? 다음 영상에서 노인 우울증에 숨겨진 신호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최근에 언제 전화하셨나요? 혹시 오늘 한번 안부 전화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